소방당국의 초기 구조 작업이 적절했는지 계속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사망자 20명이 발견된 2층 목욕탕에 소방대원들이 너무 늦게 진입해 인명피해가 커진 게 아니냐는 게 논란의 핵심인데 유족과 소방당국의 입장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이동경 기자가 쟁점을 짚어봤습니다. 불이 났다는 신고가 처음 접수된 시간은 오후 3시 53분. 신고를 받은 소방관들은 7분 뒤인 오후 4시에 화재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소방관들이 2층 목욕탕의 통유리를 깨기 시작한 건 도착한 지 38분이 지난 오후 4시 38분. 그마저도 잘 깨지지 않아 5분 뒤인 오후 4시 43분에야 내부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화재 당시 현장에서는 지켜보던 사람들이 소방관에게 2층에 사람이 많으니 유리창을 깨고 진입하라고 계속 소리쳤습니다. 그러나 현장에 도착한 지 무려 38분이 지나서야 2층 진입이 시도됐고 결국 이곳 여자 목욕탕에서만 가장 많은 20명의 희생자가 나왔습니다. 유족들은 4시에 소방대원들이 도착한 뒤 곧바로 진입을 시도했다면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3시 59분에 전화가 왔어요. 숨 참아야 되니까 말하지 말고 수건으로 가리고 엎드려 있으라고. 이에 대해 소방당국은 건물 바로 옆에 붙어있는 2톤들이 LP가스 저장 탱크가 화재 현장과 너무 가까워 2층 진입이 어려웠다고 설명합니다. 가스통이 폭발할 수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물을 뿌리며 주변 온도를 낮추는 데 주력했다는 겁니다. 차량이 15대가 탔고 그 LP가스 옆쪽에 밖에 있는 도로에 또 한 대, 16대가 동시에 발화하고 있던 상황입니다. 지난 9월 경기도 광주의 한 포장재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비슷한 용량의 LPG 저장 탱크가 폭발해 소방관 3명 등 26명이 다친 사례까지 제시했습니다. 이제 2톤짜리 같으면은 주택 하나 정도는 문제가 아닌 큰 주택이라도 날릴 수 있는 이런 큰 위력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또 외부에서 갑자기 목욕탕 통유리를 깼을 때 예기치 못한 피해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고 말합니다. 꽉 막힌 공간에 갑자기 산소가 유입될 때 불길이 한순간에 커지게 되는 백드래프트, 즉 역류 현상이 일어나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소방관들이 2층 목욕탕에 진입해보니 연기는 가득 찬 상태였지만 가구까지 온전할 정도로 불길은 심하지 않았습니다. 탄 게 없어요. 가구도 못 들어있어요. 유족들이 이를 문제 삼자 소방당국은 통유리 구조에다가 썬팅까지 돼 있어서 내부 상황을 정확히 알 수 없었다고 다시 해명했습니다. 내부 상황은 깜깜해서 아무것도 후레쉬를 비춰도 현장 판단에 더듬으면서 다닐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유족들은 소방대원들이 첫 사망자를 발견한 뒤 계단으로 내려온 점도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만약 계단으로 내려올 수 있었다면 계단을 통해 2층으로도 올라갈 수 있었던 것 아니냐는 겁니다. 1층 계단까지 내려온 동안에 2층에서 20여 명이 발견이 됐는데 그 시간 동안 아무도 발견 못하고. 이에 대해 소방당국은 맨 처음 계단을 통해 2층까지 올라가려 했지만 화염이 거세 진입하기 어려웠고 통유리를 깨고 2층에 진입한 뒤에는 어느 정도 1층 계단 쪽 불이 진화돼 있어 내려올 수 있었던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MBC 뉴스 이동경입니다. 제천 화재 사고 당일 희생자 가운데 건물 6층과 7층 계단 사이에서 발견된 50대 남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족들이 숨진 남성의 휴대전화가 화재 발생 4시간이 지난 저녁 8시에도 연결됐다면서 통화 기록을 공개했습니다. 윤정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 안모 씨가 건물 6층과 7층 사이 계단에서 숨진 채 발견된 건 오후 9시 10분쯤입니다. 그런데 발견되기 1시간 전쯤인 오후 8시 1분, 안 씨의 아들은 고모가 건 전화를 아버지가 받았다며 고모의 휴대전화에 남은 통화 기록을 공개했습니다. 통화 기록을 보면 오후 8시 1분, 20초 동안 연결이 됐었던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불이 난 지 4시간, 큰 불이 잡힌 지도 30분이 지난 뒤였습니다. 전화 연결은 20초 동안 이어지다 아무 말 없이 끊어졌습니다. 오빠 괜찮아? 이렇게 계속 했는데
이제 하루 오시면 전화 거시니까 뭐. 고층에 대한 본격적인 수색 작업은 큰 불이 잡힌 오후 7시 반부터 시작됐습니다. 유족들은 안 씨가 소방대원이 건물에 진입한 뒤에도 최소 30분은 살아있었다는 증거라고 주장합니다. 이에 대해 소방청은 전화가 연결된 이유를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수색 중이던 소방대원이 실수로 받았거나 기계적 오류일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재단에서 사람 못 봤다는 게 저희도 참 설명하기 어렵네요, 그 부분은. 그래도 의문은 남습니다. 그 발견자에 대한 이름이라던가 최소한 물어봤을 테고. 오후 8시 1분, 20초간의 전화 연결. 소방당국은 의문을 풀어줄 안 씨의 휴대전화가 발견됐는지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윤정혜입니다. 불이 난 스포츠센터 건물은 지난달에 소방시설에 대한 점검을 받았습니다. 스프링클러 작동 등 일부 문제가 확인됐지만 한 달가량 구체적인 대책 없이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습니다. 김수근 기자입니다. 지난달 30일 노블 휘트니스 스파는 소방시설을 점검받았습니다. 점검 결과 1층 스프링클러에 누수와 보조 펌프 고장이 발견됐습니다. 부상자와 직원들도 누수가 있었고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기억합니다. 그냥 그런 건 전혀 없었고 그런 거 없었어요. 그리고 1층, 2층 밑에서 이제 1층 중간쯤 왔을 때 정말 알람 같은 게 울렸어요. 물 새는 거는 스스로 샜어요. 그렇게 내가 딱 봐도 천전우전이야. 건물 전체로 연결되는 1층 스프링클러 알람 밸브는 아예 잠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 한 달 가까이 아무런 조치가 없었습니다. 문제는 민간업체가 소방 점검을 하고 당국에 보고하기까지 한 달의 기간이 주어진다는 데 있습니다. 업체는 오는 31일까지 스프링클러 고장 등 점검 내용을 소방당국에 제출할 계획이었으나 그 전에 화재가 발생한 겁니다. 경찰은 오늘 건물주 53살 이모 씨가 입원해 있는 병원을 찾아가 스프링클러 안전 밸브가 잠겨있던 이유 등을 집중 조사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감식 내용을 바탕으로 스프링클러 등 소방설비 전반에 문제가 없었는지 확인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김수근입니다. 네, 계속해서 서울 상암 스튜디오에서 뉴스를 이어가겠습니다. 어제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던 이원종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1억 5천만 원의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전 실장은 특활비 수수 내역은 물론 사용처까지 자세히 적힌 자술서도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이지선 기자입니다. 이원종 전 비서실장의 재임 기간은 지난해 5월부터 10월까지 5달. 이 전 실장은 취임 직후부터 석 달 동안 매달 5천만 원씩 모두 1억 5천만 원의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병호 전 국정원장의 재직 시기로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상납되던 액수의 딱 절반입니다. 이후 국정농단 의혹이 불거지자 이 전 실장은 급하게 상납을 중단시켰습니다. 검찰은 이 전 실장에게 특활비가 전달된 경로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조윤선 전 수석과 다르다는 것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국정원의 특활비를 매개로 한 일종의 충성 경쟁이 벌어졌던 게 아니냐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특히 당시 청와대 고위직들이 아무런 거리낌도 없이 국정원 특활비를 받아 챙긴 사실로 미뤄 국정원으로부터 받은 돈을 쌈짓돈처럼 개인적 용도에 사용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이 부분을 밝히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 전 실장은 어제 검찰 조사 과정에서 자신이 국정원 특활비를 상납받게 된 경위와 사용처 등을 상세하게 기술한 자술서도 함께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이 전 실장의 구체적인 진술을 토대로 다음 주로 예정된 구치소 방문 조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상대로 국정원 특활비 수수 이유와 사용처 등을 집중 추궁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지선입니다. 지금까지 4번에 걸쳐 이뤄졌던 검찰의 BBK와 다스 관련 수사는 대표적인 봐주기 수사라는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의혹 속에서 검찰은 사실상 마지막일 이번 수사에 이례적으로 2개의 수사팀을 동시에 투입해 BBK와 다스를 겨누고 있습니다. 조국형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경준이 BBK의 후신인 옵셔널 벤처스에 371억 원을 돌려줘야 한다는
LA 연방법원의 판결이 나오기 불과 며칠 전인 2011년 2월 국내 감옥에 수감 중이던 김경주는 엉뚱하게도 옵셔널 벤처스가 아닌 다스에 투자금 190억 원 가운데 140억 원을 돌려줍니다. 이 때문에 피해자들은 결국 단 한 푼도 건지지 못했습니다. 이 같은 이해할 수 없는 김경준의 행동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압박이 있었던 정황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다스에서 청와대로 팩스를 내면 이거보다 항상 보내주잖아요. 청와대에서 다스의 팩스 필요한 거 있을까요? 재판 관련된 거나 이런 DBK 핵심적인 것만 한 거고. 검찰은 당시 실무를 맡았던 양모 전 행정관을 조사한 데 이어 이 전 대통령의 측근인 김재수 전 LA 총영사도 조만간 소환한다는 계획입니다. 도대체 다스는 누구 거길래 피해자들의 반발이 뻔한 상황에서 현직 대통령이 나섰을까? 어제 출범한 다스 전담 수사팀은 그 해답을 다스가 조성했다는 비자금 120억 원의 주인을 밝히는 데서 찾을 계획입니다. 비자금을 만들고 사용한 인물이 바로 다스의 실소유주라는 게 검찰 판단입니다. 검찰은 또 다스의 비자금 120억 원을 발견하고도 이를 덮어준 의혹을 받고 있는 정호영 전 특별검사의 직무유기 혐의도 들여다볼 계획입니다. 이미 4번의 수사에서 체면을 구겼던 검찰이 이번에는 BBK와 다스 실소유주 논란과 관련한 실체를 밝힐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조국현입니다. 한미 해병대 장병들이 지난 4일부터 3주 동안 혹한기 연합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훈련은 동계올림픽 경비작전 준비를 위해서 강원도 평창에서 열렸는데요. 한미 장병들의 훈련 모습을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한미 해병대 장병들은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을 함께 기원합니다. 우리 해병대 수색부대는 올림픽 경비 지원 작전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해병대 화이팅! 평창 화이팅!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가 오늘 새벽 새로운 대북 제재 결의안을 15개국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유류 제재의 수위를 높인 가운데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에 관심이 집중됩니다. 김경호 기자입니다. 핵심은 유류 제한입니다. 당초 450만 배럴에서 지난 9월 200만 배럴로 줄어든 석유 정제품 공급량을 다시 50만 배럴로 바닥 수준까지 끌어내렸습니다. 단 북한 정권의 생명줄로 꼽히는 원유 공급 제재는 빠졌습니다. 하지만 원유 공급량을 연간 400만 배럴로 못 박았고 북한이 추가 핵실험이나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를 할 경우 유류 제한을 강화하는 조치를 명문화해 최후의 카드로 꼽히는 원유 제재에 바짝 다가섰습니다. It sends the unambiguous message to Pyongyang that further defiance will invite further punishment and isolation. 또 다른 핵심은 북한의 외화벌이 차단입니다. 해외 파견 북한 노동자들을 2년 안에 모두 귀환시키도록 했고 북한의 농산품과 광물, 선박의 수출길도 막았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번 조치로 북한의 연간 외화 수입이 많게는 7억 5천만 달러 감소하고 연간 수입 규모도 30%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유류 제재로 압박하고 자금줄을 틀어막아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끌어내겠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이제 공은 북한으로 넘어갔습니다. 무력 시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가운데 제재 완화와 협상을 고려해 발사체를 쏘거나 비난 성명에 그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경호입니다.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가 발생한 지 사흘째. 오늘도 MBC 뉴스는 이곳 화재 현장에서 시작합니다. 저는 지금 불이 난 스포츠센터 건물 바로 앞에 나와 있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곳이 불이 시작된 1층 주차장입니다. 검게 탄 차량들과 떨어져 내린 천장재가 당시 불길의 세기를 짐작케 하는데요. 검게 탄 외벽에는 가스 배관이 그대로 드러났고 불길이 위층으로 타고 올라가는 역할을 했던 간판은
철제 틀만 남아 있습니다. 소방당국이 2층 진입의 그 원인으로 지목했던 2층 진입을 어렵게 했던 원인으로 지목했던 LPG 저장 탱크도 옆에 있습니다. 네, 오늘 경찰이 어제에 이어 현장 2차 감식을 진행했는데요. 자세한 소식을 신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가족이 함께 참관한 경찰의 2차 감식. 사망자가 집중된 여성 사우나 내부는 처참했습니다. 독성가스로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애타게 출입구를 찾은 듯 사우나 벽면에는 손자국이 여기저기 어지럽게 찍혀 있습니다. 막혀버린 비상구 앞에 남은 검은 손자국이 당시 피해자들이 겪었을 공포를 짐작케 합니다. 오늘 감식은 천장에서 떨어진 불길의 흔적을 찾는 데 집중됐습니다. 불에 탄 차량을 들어올려 사진을 찍고 바닥을 샅샅이 살폈습니다. 타고 나서 남는 물건들은 다 아래로 떨어지기 때문에 불이 날 만한 에너지를 제공할 만한 것도 전부 다 수거를 했습니다. 합동 감식반은 필로티 구조의 1층 천장을 발화점으로 재차 지목했습니다. 겨울철 천장 배관을 녹이는 열선 작업을 하다 전원 연결 단자에서 불꽃이 튀면서 천장 스티로폼과 차량으로 불길이 급속하게 번졌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시간 동안 현장을 둘러본 유가족들은 소방당국의 초기 대응이 미숙했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지금 이거는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와. 수사관 70여 명을 투입해 특별수사본부를 꾸린 경찰은 스포츠센터 관리 책임자와 근무자 등 7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관리 책임자는 경찰 조사에서 사고 당일 1층 천장에서 얼음 제거 작업을 했지만 용접 작업은 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 뉴스 신재웅입니다. 오늘 오전부터 인천 지역에 짙은 안개가 깔려 일부 항공기의 운항이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인천공항공사는 저녁 7시 기준으로 항공기 365편이 지연됐고 38편은 김포공항 등으로 회항했으며 내일 새벽까지도 일부 항공편의 이착륙이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참사 희생자를 기리는 합동 분향소는 눈물바다가 됐습니다. 한 달이 건너면 다 안다는 인구 10만 남짓한 도시에서 조문객들의 슬픔은 남달랐습니다. 이재욱 기자입니다. 제천 실내체육관에 설치된 합동 분향소. 이번 참사 희생자 29명의 위패와 영정사진이 안치됐고 한 달이 건너면 다 안다는 인구 13만 소도시의 시민들이 아침부터 애도 행렬을 이뤘습니다. 여러 친구를 한 번에 잃었다는 할머니는 깊은 슬픔에 잠겼습니다. 맨날마다 같이 커피 마시고 사우나하고 운동하고 그랬던 사람들이거든요. 이런 불상사가 있어서 너무 가슴 아파요. 가족처럼 지내던 이웃 사촌들의 비극도 차마 말을 잇지 못하게 만듭니다. 앞이 눈물이 나서 이 얘기를 못하겠습니다. 마구 8분이나 있어요. 참 황당한 일입니다. 돌아가신 분들은 정말 참 너무 이 사회에서 큰 역할을 하셨던 분들 중에 오늘 오전 이번 참사 희생자의 첫 발인이 엄수됐고 오는 26일까지 나머지 28명의 장례 절차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